여야 대변 시작합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최근 분위기가 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관련해서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동질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이 동지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적절했다.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의견들 중에는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어제 선거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내 의원들이 일부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연임에 도전하려면 2달 전에는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목소리도 있었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 두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 김종욱 부원장님께서는 현재 민주당 내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향후 행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는 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입장을 밝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나왔던 겁니다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근데 정권이 짧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국정을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좀 오만하고 독단적으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어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갑자기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자기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와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들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생경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몇 년 동안 좀 갈등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상당히 갈등의 양상들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거기에 응당하게 사퇴하고 연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직접 저게 대립과 갈등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달 전에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출마하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꾸리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빨리 내려와라 이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측면인데요. 전 요거는 좀 형식적인 문제인 것 같고 가장 핵심은 대통령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야? 정권이 짧다라는 게 어떤 의미야?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과의 차별화 문제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페북에 올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안수사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바로 페북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대통령의 좀 대항의 의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이준우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친 말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최고령 의원입니다. 제일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도 거칠게 얘기합니다.
양심의 털이 났나 정청래 포함해서 총 사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고요. 어제 최고에서는 이제 그제는 이제 강덕구 황명성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비공개 때 한 시간 넘게 내내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청래 대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의총이 끝나면 마무리 발언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인상이 별로 안 좋았죠.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인상 쓰고 그냥 나가기만 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뭐 질문하라 그래 놓고 질문 막상 하니까는 뭐 기자들 알아서 생각하시라 하면서 굉장히 좀 성의 없이 답을 하면서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JTBC가 보도하기로는 24일 이제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방점이 뭐냐면은 사퇴를 하고 연임에 도전할 것 같다. 이제 이 얘기 나온 게 이제 핵심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사퇴를 그럼 지금 요구하느냐? 어차피 당대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임기가 끝날 예정인데 지금 당장 사퇴하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사퇴해야지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패배 장수의 그림을 정청래가 딱 가져가야지 연임 도전하는 거 당권 재도전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장수인데 무슨 또다시 장수를 하겠다고 하느냐라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4일도 너무 이제 늦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겠는가. 패배 장수의 어떤 그림을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대변인이 보시기에도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도전할 거라고 좀 보시죠. 네,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메시지 나왔잖아요. 벌써 이제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완전히 결이 다른 들이받는 정면으로 이제 들이받는 그런 말을 이제 했고요. 뭐 그 더 심각한 얘기도 했죠. 정권은 짧다. 이 얘기가 정청래 당대표가 이전에 했던 대통령들이 탄핵될 때 했던 얘기예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도 그 얘기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이재명을 탄핵시키겠다 그런 의미인가?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는 당권 도전이 확실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정권을 짧다 이 발언이 좀 당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돼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부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야당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내놨는데 박지원 의원도 역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불출마해야 된다.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친명계 의원들과는 다르게 박지원 의원이 이 불출마 발언은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좀 들렸는데 향후 이 발언이 조금 정청래 대표한테 좀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를 결정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출마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핵심적으로는 오늘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신 핵심적인 내용들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던 대통령이었었죠. 민주당 내부에서.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에게 정권은 짧다라는 얘기를 하고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한 거죠. 나는 장원을 믿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보안 수사권 얘기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렇게 공개적으로 폐지를 얘기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들을 보면 일련의 메시지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임도전 플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도전의 방식 자체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배척되는 내용들로 하고 있다. 전 이런 흐름들을 박지원 의원께서 모르셨을까요? 박지원 의원 다 아십니다만 뭐 정보통이시고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박지원 의원이 그 정도 얘기를 했을 때에는 청와대의 기류 또는 전반적인 민의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당대표가 정권은 짧다라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차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에 대부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지방선거 사실상 패배했다. 패배의 원인이 뭐냐?
민주당 내부가 분열하고 갈등해서 패배한 거다. 완전히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대표에게. 정치적 당대표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매우 좀 하루는 분열의 언어를, 하루는 단결의 언어를 막 쓰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결이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지금 저는 연임도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중인데 정 대표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발언이나 저런 페북 메시지를 올리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효과를 좀 더 반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은 조금 이 부분 어떻게 좀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돼야 될 뉴스의 비중을 정 대표가 뺏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반복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오죽하면 이제 해외 순방 나가 있는 청와대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 정권 짧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벨기에에서 입장까지 결국 냈을 정도예요. 그게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해외 순방 나가지고 정상들과 어떤 이제 회담이 오고 갔는지 이런 거를 좀 말하면서 성과를 내면서 좀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끼면서 본인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정청래 당대표가 뉴스를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냐? 지난번에도 이원택 이제 전북지사를 도와주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전북지사 나온 이원택 후보를 도왔는데 그때 친명 이제 픽을 한 후보죠. 서울에 있는 정원호 후보, 평택에 있는 평택의뢰에 있는 이제 김영남 후보, 그다음에 부산 북구갑에 있는 하정 후보. 이 세 곳에 대한 지원을 좀 방기한 거 아니냐? 지원을 소홀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픽한 후보에 대해서는 고의로 해태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게으르게 선거운동해 가지고 떨어지게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확실한 본인 이제 편인 이원택을 당선시키려고 집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유이재명이 뿌리 난 상황인데 지금 행보를 보세요.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 어디 갔습니까? 정청래 대표? 이원택 후보 또 만나서 점심 먹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처음으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환송한 자리에. 그러니까 환송한 자리에 김민석 체급만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내가 다음 당권으로 김민석 총리를 피겠다고 해서 보여주는 의도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오늘 어디 갔습니까? 광주에 갔습니다. 광주에서 최고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호남에만 계속 있을까요? 이원택 전북지사 지원하고 광주에 가서 최고위하고 이거는 호남에 권리당원이 33.3%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강성 지지층표를 확실히 가져오는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다. 즉 당권 도전을 분명히 하겠다는 그런 행보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제 송영길 후보가 나온다. 김민석 이제 송영길 의원, 김민석 총리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송영길 의원, 김민석 총리 두 분이 친명에서 갈라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한 명에게 집중시켜 줄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1대1 구도로 만드는 플랜을 아마 뉴 이재명에서 짜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상처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골치 아픈 그런 이제 안건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대변인 말씀대로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를 구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또 일부 후보가 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3파전 구도로 크게 좀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원장님께서 현재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는 연임을 결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이 두 분의 연대의 틀과 내용이 어떤 것일까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분 간에는 일정한 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측면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전체적인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태도 문제, 그 다음에 또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 문제와 관련된 전북 유권자들의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이반 현상들, 이런 것들, 이게 좀 남부인 전남 광주까지도 좀 전파된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놓고 공격을 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여론 자체들은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지지에서 약간 이반하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권리당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만,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처럼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 당원 주권 문제나 아마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한 폐지를 들고 나온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리당원들이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이중 권력이 등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당대표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 이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들이 계속 확장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이 리스크를 왜 정청래 당대표가 안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전 그래서 뭔가 본인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매우 안 좋은 방식의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확인된 게 뭐냐면 중도 확장성에 관련된 실패를 확인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당대표가, 다음 당대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총선 승리거든요. 총선 승리 핵심이 뭡니까? 수도권에서 중도 확장성을 확인함으로써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1차 지방선거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정청래 당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은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본인이야 끊임없이 권리당원들 중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그 저번에 박찬대 그 인천시장과 당선자와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60대 한 40 정도의 구도였었으니까 60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랑 상황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소위 잘못 실을 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상황을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싸 공개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의 영상 먼저 보고 계시겠습니다.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철없는 소리라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좀 이렇게 최고위원과 지도부 인사들 간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지만 이 조광환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아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현재 국민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책임 묻는 그런 사퇴 요구도 아니어서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퇴 요구한 대안과 미래도 있고요. 친한계도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는 이제 의원도 있죠. 대안과 미래 있으면서 친한계로 분류된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다 더하면 한 30명 정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을 때부터,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부터 사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거 전부터 요구한 거죠.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사퇴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사퇴를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쭉 사퇴를 요구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끝났다고 새롭게 어떤 사퇴 요구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는 면에서 명분이 좀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올랐죠 이미. 뭐 많은 결과 정당 지지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도 그렇고 한국 사회 여론조사 KSOI도 그렇고 조원 CNI도 그렇고요. 특히 조원 CNI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1.6, 민주당이 40.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붙은 걸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역전적으로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수로는 우리가 진 게 맞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과 보수 지지층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광한 최고가 좀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재준 이제 청년 최고위원에게 철이 없는 소리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는 얘기냐라는 그런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준비할 것이다 돼 있다고 하면서도 먼저 투표용지 사태 부족 문제 이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사퇴 요구를 거부한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향후에 여지를 좀 남긴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원 수가 110만이 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나서 처음으로 보수정당에서 100만이 넘은 경우가 지금 장동혁 차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아줬고 또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당원 가입자 수가 기하수로 팍 늘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이게 과연 어떤 명분이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 대표는 지금 이제 선관위의 이제 지금 이제 헌법 유린 사건, 참정권 박탈 문제,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면 이게 선명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 문제가 시작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적인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를 이제 확인했는데 전산 입력할 때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이 뭐냐면 투표 그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물 용지하고 전산 입력된 수가 다르면 어떡하느냐?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정말 다르게 입력한 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선관위가 정말 얼빠진 선관위구나.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금 예산은 몇 배 더 받아가고 또 성과급도 받아가고 또 특별정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용어 처음 듣는데 제가 국회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예산 심사를 많이 했었는데 특별정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선관위에밖에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뒤로 5개월 정도는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는 이제 수당 같은 건데 그거를 특별정여금이라는데 이게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다른 부처에는 없는 오직 선관위에만 제도다. 이게 문제가 따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관위에서 의원들 찾아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로비하느냐? 아니 의원님 계속 국회의원 하실 거 아니에요? 자꾸 저희 이렇게 곤란하게 하면은 저희도 의원님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계속 반대하면 그 의원이 나중에 선거에 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시해가지고 괴롭히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관위가 구조적으로 모든 편익을 누리면서 선거 관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채용을 했어요. 그것도 800명 이상이나. 이런 종합적인 총체적인 비리를 저지르는데 투표용지 부족 이걸로 그 사건을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헌법 유린과 참정권 박탈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이번 기회에 중앙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원장님께서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방적인 누구의 승리를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비판적 여론에 맞게 각 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각 당의 수뇌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맞게 당이 사과 반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혁신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두 축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하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시켜라. 이 두 가지가 딱 좀 들러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들러붙어 있을까? 저는 선거평가의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천권 혈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후에 등장하게 될 당 대표라고 하는 건 공천권 문제와 관련돼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력 또는 계파 또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상대 세력들을 밀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남권에 의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권에 있는 언더찐윤이라고 불렀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의 문제가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따지면 그 장해찬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방선거 이전에 얘기했던 지방선거 저도 상관없다. 우리 재신을 물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선관위 시위원장에 계속 가고 있는 이유들은 윤 어게인을 비롯한 강성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싸움들이 전개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중진들도 결합되는 거잖아요. 중진들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전당대회이든 아니면 공천권이든 관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내부의 합종 연행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만큼 좀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목숨줄이 걸려 있어 그래요. 공천권이라고 하는 목숨줄이 걸려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뭐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부분밖에 없는 거여서 둘 중에 하나겠죠. 장동혁 체제를 몰아낼 것인가, 몰아내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몰아낸 공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집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다 좋아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도 마음에 안 들지만 한동훈 의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언더찐으로 불리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과 그다음에 소위 윤 어게인을 비롯한 강성 국민의힘 당원들의 행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저희가 좀 눈을 돌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좀 보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더찐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수로 보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왜 오르고 민주당이 떨어지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란 프레임에 대한 피로감이 큰 거예요. 1년 내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3개나 만들고 지금 종합특검 또 만들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공소취소까지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다시 찐윤이라고 하면서 내란 프레임에 대한 어떤 달콤한 유혹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서는 뭐 미래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민생, 경제 이런 거 관심 없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의 프레임을 강요로 하는 게 저는 효과가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은요, 이번에 원내대표의 선출로 해서 이미 드러났다고 봅니다. 확인이 된 거죠.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됐습니다. 물론 이제 표 차이는 크지는 않죠. 그러기 대해서 우리는 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원내 의원들은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 속에서 개혁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본인 복당 문제를 얘기하고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하나만 더 간략하게 여쭤보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 지도부에서 한동훈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제명된 사유는 당내 여론, 당원 게시판이죠. 당내 여론에 조작을 했다, 매니플레이션 했다. 본인과 가족 동원돼 가지고 그 이름 동명이의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가족이 거기에 들어와서 글 쓰지 몰랐다고 본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위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확정하기 전에 본인 소명해라라고 했는데 본인 소명을 포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윤리위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지도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킨다? 그러면 그 윤리위에서 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번복하게 되는 건데 번복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확정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여론 조작이 아니라는 새로운 증거를 한동훈 의원이 들고 나온다. 그러면 재심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배신감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본인 중심의 정당을 새로 만들든지 창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조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여야의 그 내부 상황 이게 긴박하게 좀 돌아갈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